자산 토크나가 이게 시대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프트의 어떤 그 전통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전통 금융을, 전체를 다 디지털 자산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있잖아요.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죠? 부동산. 이게 부동산 속에는 두 가지. 건물도 이렇게 있고, 토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유형. 그죠? 유형. 유형을 가지는데, 요거 이제 건물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빌라도 이렇게 있고,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오피스텔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도 이렇게 있고, 단독주택, 농가주택도 이렇게 있고, 전원주택도 이렇게 있고, 뭐 여기는 펜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거래가 전환이 됩니다. 뭘로 전환하냐면 크립토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돈으로 갖다가 통장에서 돈을 송금해야 되잖아요.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이걸로 싹 바뀝니다. 100%다 바뀌어요. 예, 이걸 갖다가 자산 토큰화 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요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는 버려. 달러는 놓고 달러에 대한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 이 패권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다 바꿔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대단한 자산가들이나 또 이렇게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오너들이 다 이게 발표하고 이해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뭐 시간 날 때마다 성경도 들여다보고 그것도 들여다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바쁘지 않아. 오래돼 가지고 뭐 이렇게 쓱 지나만 가면 저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지금 내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봤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게 자산 토큰화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패권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미국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시장 트렌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아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밝으잖아요. 제가 20대 때 그런 생각을 영적으로 밝은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육신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지?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어두워. 돈을 어떻게 모을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쉽게 말하면 팽창을 시킬 건지 그걸 잘 몰라.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거 하다가 가면 돼요. 자, 미국의 패권을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 1기 정부 때는 그죠? 1기 정부 때는 무엇을 슬로건으로 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냐면은 금융시장을 이렇게 개방을 해라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무역 자유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을 개방해갖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 뒤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이든이 들어왔어요. 바이든이 들어가지고 힘을 못 써. 여기에서 정책을 추진해 놓은 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바이든은 굉장히 어떤 그 승부사 기질이 부족합니다. 예? 요 트럼프는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여기 트럼프 정부에 지금 왔을 때는 이게 트럼프가 약간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관세 정책도 뭐 20% 먹이겠다, 30% 먹이겠다, 뭐 5% 깎아주겠다, 협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을요, 하루아침에 계속 바꿔. 그리고 여기 이제 에이펙 정상회에 왔을 때도 에이펙 정상회담을 여기 지금 경주에서 했었잖아요. 29일, 30일 이틀간 했잖아요. 그걸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친구라 그러니까 그러네. 뭐 대통령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보다는 후배니까 친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름이 뭘로 바꿨냐면 또럼프라고 바뀌었습니다. 예. 하도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하고 했잖아. 이 관세정책, 예? 관세정책. 이게 자기 어떤 경제 이익만 있으면은 말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 그리고 여기 이 또럼프가 이기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또 하냐면은 또럼프 코인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또럼프 정부에 와서 또럼프 코인을 자기 자녀들을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또 팔아가지고 6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1년 만에. 6조. 자기 자산이 4조인데 6조 원으로 풀어놨어요. 10조가 됐어요. 네. 본인이 임기 기간 동안에 100조 이상의 가치, 아니면 뭐 1000조 이상의 가치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자산 토큰화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 돌아가는 거, 금융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 시장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뭐를 내가 조금 사놓고 있어도 아 이게 괜찮은 거네 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 괜찮다고 그래서 사놨는데 내가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걸 모른다고. 에? 그죠? 곰한테 이거 뭐라 그래? 곰이나 원숭이한테 골드 바를 이렇게 주면은 이게 먹는 거예요. 뭐야 이빨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내삐를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만 이 가치를 알면은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암호화폐를 화폐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화폐 혁명이 지금 이제 결제 수단, 자산의 가치,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크립토 토큰으로 바꾼 거예요. 토큰, 코인, 디지털 자산, 요거를 다 바꾼다니까. 다 바꿔가지고 여기 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더 늘어난다.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요 AI의 등장입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버려요. 사람이 필요 없게 된 데에는 미국에는 70년대, 일본은 80년대, 한국은 90년대에 이미 노동의 종말이 왔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양 산업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공장, 생산체제에서는 자동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명씩 일하던 회사가 10명이면 돼요. 이제 AI에 오잖아요. 100명씩 일하는 회사가 2명이면 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100명씩 근무하던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로봇가 대신해요. 그러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아예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들어가 버려. 그게 AI 시대입니다. 이거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해버려요. 인공지능. 그죠? 이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니까 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는 전원주택이고 굉장히 뭐 3억, 4억, 5억, 6억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원생활 하면 좋겠다 해서 내려간 분들이 전원주택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팔립니다. 3분의 1값, 4분의 1값으로 해도 5억 들인 아파트, 전원주택이 1억 5천만 원으로 안 팔려. 거기 내려가기 싫대. 경험하고 오셨죠? 나도 3년 경험하고. 아니, 별로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아. 교통 좋고, 문화시설, 생활시설, 편리한 곳에, 병원 가까운 데서 여기서 카드 큐하면 거기서 또 한가롭게 이렇게 나를 케어하면서 살지. 뭐하러 전원생활을 해가지고, 그 풀 뽑고 그냥 막, 해충에 물려가지고 사람 꼴도 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없어지니까 이 주택을 내놔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이걸, 제가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산 토큰화를 말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걸 뭘로 바꿔주냐. 너 집 내놔. 너 땅 내놔. 요걸 내가 토큰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이 토큰은 지금 자산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자산으로 인정하고 요게 이제 통용이 됩니다. 통용이 되고 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내 아파트 가져가고 내 땅 가져가고 나 토큰 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수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수용을 한다니까. 받아들인다니까. 받아들이는데 토큰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토큰을 10,000개 가지고 있다, 100,000개 가지고 있다, 나 지파를 가지고 토큰 한 10만 개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갖고 토큰이 자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하는데 그 고래들, 세력들 있잖아요. 자산 운용사들, 정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밑에서 있잖아요.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세력들의 작업을 해서 쇼를 합니다. 이 토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10억 받고 팔았어. 뭘로 받았어? 돈으로 안 받고 토큰으로 받았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10억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갑자기 값이 떨어져 가지고 1억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자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하고 있잖아요. 특수층들 한 5%에서 10%만 모든 세계 경제나 부나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나머지 95%가 전부 다 극빈자로 살게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산 토큰화가. 그걸 위해서 이 패권을 또다시 자기 페이스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시대에 가면은 권문세족이라고 했죠. 고려가 멸망한 이유는 왜 멸망했어요? 고려가 멸망한 이유는 권문세족들이 그 토지, 지주사회라 그래요. 토지, 또 정치 권력, 자기 어떤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여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와서 그걸 정도전이가 보고 그 장수 이성계를 통해서 이걸 밀어내야 된다.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은 정몽주입니다. 그죠? 정몽주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부패하고 썩었으면 이거 척결해버리고, 자, 집이 위에서 물이 차고 벽돌에 크릭이 이렇게 가고 하면은 사실은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수리를 하면 할수록 더 부실하지 않다. 수리를 할수록 더 힘들어.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건 권문서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와가지고는 또 정치 노름에, 그 노론과 소론 있잖아요. 야당, 오늘날에 이제 그런 어떤 세력 다툼으로 이게 오늘날에 이제 무능정치로 바뀌어가지고 조선도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근대화에 와서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승만 정부에 와가지고 우유부단한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스타일, 이걸 갖다가 개혁을 시켜고 몇 차례 걸쳐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이제 뭡니까 이제 개혁을 그거 이제 혁명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쿠데타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그 과정이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정치, 역사,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이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는 이거 뭐를 했느냐.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지고 간원도 파송하고 광부도 파송,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광부도 파송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저 총리를 만나게 됐죠. 이게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너 왜 그 쿠데타를 일으켰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걸 했다. 이 쿠데타를. 그래? 이게 생각이 상당히 건전하네? 그래서 차관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차관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우토반을 구경시킵니다. 아우토반을 구경시키고 박정희가 거기서 아는 거야. 그 독일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라. 근데 고속도로를 깔으라는 것을 야당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김대중, 김영삼이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자기는 보고 온 경험이 있잖아. 무조건 깔았어.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깔면서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산업화가 이루어가지고 수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시절에 면해지게 된 게 이 박정희 이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저도 있잖아요. 이게요. 종교에 시달리는 세월 40년 이렇게 하면 지금도 계속 전투 중에 있어요. 이게 전투가 뭐겠냐면 경제적인 전투지. 내 어떤 미래를 어떻게 안녕하게 잘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학습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학습을 우리는 막 집요하게 눈을 뒤집어 까고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건 이렇게 제목만 봐도 뭔지 아니까 학습은 얼른 돼. 뭐 설명하는 걸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거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씨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김영삼이가 말아먹은 외환보유고. 그래서 이제 금을 모으기 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깔았냐면 정보화 고속도로를 깝니다. 이 고속도로를 정보화를 깝니다. 정보화를 깔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신, 정보통신 있잖아요. 정보통신 1등 국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때입니다. 이 벤처기업이 이때 많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입니다. 그 중간에 대통령들은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뭐 많이 있죠. 노태우도 있고 전두환도 있고 뭐 이명박도 있고 김영삼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빼. 노무현은 이제 본인이 워낙에 단청 없고 강직하지 크게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관점입니다.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미국에 가지고 블랙록 레리 핑크를 만났습니다. 5천억을 가지고 있는, 5천조를 가지고 있는 레리 핑크를 만났어요. 레리 핑크를 만나고 무슨 협상을 하냐? 여기 서해안 있잖아. 서해안 쪽에 여기에 AI 인공지능 허브를 이렇게 서해안에다 만들겠다 해서 이걸 유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왜 유치하냐? 지금 이걸 유치하면서 지금 에이펙 정상에서는 뭘 했냐면은 핵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우리도 핵 잠수함을 보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트럼프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철수한다 그러니까 철수하려고 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절대 철수를 못 합니다. 왜냐면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요.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최고의 허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지금 대한민국에 꽂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의 외환보유국 국가로서의 강성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게 무슨 K푸드, 무슨 K팝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 이 정보와의 자산 가치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6위가 됐습니다. 6위가 돼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여기 다 제꼈어요. 일본도 우리가 이제 일본은 대상이 아니야. 저기 잽도 안 돼. 일본은 이미.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는데 이재명 정부에 와가지고는 무슨 고속도로를 갔냐면은 이 고속도로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AI 있잖아. AI. AI 인공지능. 이걸 가지고 전 세계 3위권으로 이거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정보화 고속도로 때는 뭐가 이것이 큰 산업이었냐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반도체 중에 GPI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GPI. 이 GPI가 컴퓨터의 내장 칩입니다. 그 하드웨어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기가마다 다 다릅니다. 뭐 32기가짜리도 있고, 12기가짜리도 있고, 64기가짜리, 120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 지금 1등으로 1위에 가 있는 거, 미국에 있는 아마존은 이제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이거 데이터를 아마존이 무슨 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아마존이?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1위입니다. 1위. 예, 경제. 이게 클라우드가 뭐예요? 인공위성 있잖아요. 우리 GPS, 우리 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길 안내.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데이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이유가 되어 있는 거든.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요 반도체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이것이 이제 버블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오너 CEO 젠슨 황이라고 있어요.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 젠슨 황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하고 이재용이하고 서울에 가서 어디 통닭집에 가서 치맥을 했어. 그죠? 예, 깜프치킨 어디 알기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 또 이제 SK 그 하이닉스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냐.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 요 토큰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 전부 다 요 토큰 코인으로다가 있잖아요. 모든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바꿉니다. 결제 구조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요게 산업화, 정보화 속의 모든 결제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이걸 스위프트라고 그래요. 여기 말하는 수단. 그러니까 현물로 이것을 전부 다 주고받던 것을 갖다가 코인으로 이걸 먼저 주고받는, 결제하고 주고받는 세상으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종합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한강 프로젝트 이렇게 딱 치면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스마트폰 안에다가 크립토, 내 코인을 넣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모으는데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쪽이 아니고
크립토를 좋은 거 있잖아. 시가총액이 높은 자산화가 될 만한 토큰을 사서 모으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길입니다. 그 부는 땅이 무슨 뭐 5배, 10배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2배 올라도 대박이지. 근데 토큰은 있잖아요. 수십 배씩 오릅니다. 수백 배도 오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큰에 대한, 저는 이제 부동산 소개업, 중개업, 경매 컨설팅으로서 토큰을 내가 학습을 하기를 2017년도부터 계속 학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학습하고, 이게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이게 자산 토큰화 세상으로 지금 시대적 패러다임이 이게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토큰을 잘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회사도, 제가 이제, 뭐요? 그것 뭐라 하지? 이, 뽀팽한 거? 아, 스카웃. 내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 오너가 나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오라 그래서 내가 면접 2번 보고 내 방식대로 알아서 해도 돼요 해서 내가 거기에서 토큰을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토큰을 팔고 있고, 그 토큰을 파는 것에 대한, 나중에 그 이제 상장이 되면 내가 이제 일정 인센티브를 좀 받기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있잖아. 내년에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찻집처럼 좋게 모임 장소도 꾸며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고 뭐 아무것도 근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 이게 자유가 뭐냐면, 자, 심리적인 거, 심리적 자유. 심리적 자유는 뭐냐면 내가 걸림이 없는 상태가 심리적 자유예요. 맞죠? 그런데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는 이 심리적인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이 자유는 쫄림이거든. 쫄려. 돈 때문에 아주 쫄려 죽거든. 이게 카드값 메꿀 때부터 시작하고 이달에 결제하고 지금 메꿔야 될 게 얼마인데 이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사람이. 병나 이거. 그러면 심리적 자유, 경제적 자유에서 해방이 이렇게 돼요. 해방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심리적 자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방됐죠. 영적 해방됐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여기도 해방이 될 필요가 있어. 요 해방을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가 해방이 되면 무슨 해방이 또냐? 시간적 자유가 생겨요. 시간적 자유가 이렇게 생기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내 자유롭게 어디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야를 넓혀요. 경제 돌아가는 것이든, 또 정치 돌아가는 것이든, 이 어떤 시대적 어떤 패러다임. 앞으로 이제 콩농사 짓거나 밭농사 짓거나 논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1000평 농사를 지면 콩농사를 지면 400만 원이 나옵니다. 논농사를 지면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00평을 진다고 한들 4천만 원. 당근은 이제 200평 하우스에 당근을 200평 하우스에 당근을 지면 3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천만 원이 나오는 당근 하우스를 한 2동씩 설치해놓고 한 사람당 200평씩이야. 그렇게 설치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코인 이 지갑을 우리가 여기 지금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이 지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지갑도 털릴 수가 있는 지갑이 있고 완전 안전한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갑 얘기했으니까 지갑 말씀드리고. 물어보세요. 지갑이 지금 코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코인하고 같은 건가요? 틀리지. 잘 물어보셔서 궁금한 건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가지고 아는 것은 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줘. 이 토큰은 뭐냐면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건 또 뭐냐? 이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이 용어만 알면 뭐해? 속사정을 알아야죠. 그죠? 스마트 컨트랙이면 어느 기술을 사용을 하느냐? 어느 블록을 사용하느냐? 그죠? 요게 이제 트랜잭션이라 그래. 트랜잭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전 속도 또는 수수료, 이걸 가스비라 그래. 이런 것을 전부 다 연동하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요게?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을 다른 회사, 다른 기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반, 이더리움 기반이 있어요. 다른 기반에서 기반을 해서 내가 임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임대.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자가. 내 집에 사는 것은 요게 코인입니다. 코인. 요것을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또. 이 메인넷은 뭐냐면 자가 운영이 되는 생태계예요. 자가 운영은 뭐냐면 이 회사가 재단이라고 하죠. 재단에서 이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는 모든 컨트랙 있잖아요. 모든 컨트랙 자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걸 메인넷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코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토큰은 뭐냐면 요 스마트 컨트랙을 똑같이 하긴 하는데 남의 기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네. 어떤 게 더 유리한 점인가요? 코인이 굉장히 예리하셔요. 저런 질문을 해야 강사가 좀 재미가 있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야, 아주 중요한 이게 이 질문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답을. 유틸리티, 이게 이제 용어가 많습니다. 유틸리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든지 토큰이든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아니까, 그러면 유틸리티 생태계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코인마켓 캡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 캡에 가면은 지금 2만 개 정도가 등재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전부 다 상폐됐습니다. 상폐가 뭔지 알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난으로 만들어낸 농담 코인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냥 잠깐 내놓고, 지금 트럼프 코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없어질 것들이 지들이 좀 해먹고 도망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 요게 지금 하면 엄청 많은 게 얼만큼에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말? 아니, 그러니까 무지만, 그거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붕 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저는 세어봅니다. 세어봐. 수량을. 지금 현재 코인마켓에 등재되어 있는 거, 엊그제 세어본 것까지 9,46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467개의 요 코인마켓 캡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등재되어 있던 것은 지금 이름이 있고 등기부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민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민증이 있는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주민등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어떤 게 좀 이 생태계에서 코인과 토큰, 이 생태계에서 상용화되어 있느냐, 실제 결제가 가능하느냐, 실제 송금이 가능하냐, 실제 여행을 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송금을 해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현금화. 요거 현금화를 하는 방법은 USDT로 이걸 교환을 하는 거야. 그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잘 알으니까 회사에서 저를 픽업하려고 소스를 줄 때 유틸리티 코인인지 아닌지 그 개발자한테 물어본다.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본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사해요. 이게 꼼짝 못해. 이게 진짜 백이야. 야,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 소문은 안 냈지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틸리티 코인은 이 시장에서 얘들이 거의 상폐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빠르면 5년일 수도 있고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가지고, 그죠?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가지고 세금도 과금을 이렇게 하고 자기 보유량도 신고를 이렇게 하고, 그죠? 신고를 하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코인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전부 다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려. 그러면 몇 개나 남냐? 1000개 미만으로 남다가 시간이 갈수록 몇백 개로 딱 줄어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은 살아남는 코인이요.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다는 뭐예요? 용처가 있다는 거예요, 용처. 용처가 있고 시장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사용 가능한 코인만 진짜 코인이고, 그렇지 않은 코인은 전부 다 농담으로 만들어낸 코인이다. 못 써. 그런 걸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도 이제 코인마다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스위프트를 하기 위해서 결제 수단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낮아. 거기에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은 속도가 늦어.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값이 있는 거지, 기술력에서는 뒤에 나온 놈들이 훨씬 더 나아. 우리 이제 부모로 생각하면 돼. 우리 부모보다는 할아버지가 조금 인물이 덜해. 할아버지, 아버지, 나보다는 내 자식, 내 손자가 인물이 좀 더 나아. 옛날에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인물하고 지금 분들 인물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러듯이 뒤에 나온 생태계가 더 발달되어 있는 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코인들이 살아남는 코인이고 앞으로 좋은 코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인 공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을 돌아가는 결제 수단으로 이게 바뀐다는데, 현금에도 똑같은 거예요. 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여기 조금 더 해? 배고프지 않으셔? 돈 어떻게 모이는 건데. 알아서 모이게. 알아서 모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뭐라 하지? 이 진리, 복음, 요게 좀 풀리고 나면서 굉장히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실제로. 저거, 이 학습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풀려나가 있어요. 엄청 좋아, 요즘 늘. 야, 내 기분에 잘 안 늙는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안 늙을 것 같아. 얼마나 더 젊어졌어. 젊어졌어? 네. 그건 아니야? 아니, 얼굴이 이거 예전 얼굴이 아니야. 지금 완전 달라졌어. 안 늙었어. 친한 게 없어졌어, 많이. 시간이 없을 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머리맡에다 놓고 다 보지는 않고 제목만 봅니다. 제목하고 목차만 봐요. 깊이 안 읽어요. 근데 목차나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죠? 두 번째, 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꿈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면 다 이 꿈이 있어요. 맞죠? 근데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래 물으면은, 돈 벌기 힘들어. 머리 아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주는 거지, 뭐. 이제 거기 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칠번 색깔 칠해야지. 돈을 버는 능력. 요게 돈을 버는 능력인데 있잖아요. 이거 학습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능력은 첫 번째는 뭘 가지고 돈을 버는데,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죠? 지나갔죠? 네. 지나갔어요. 네. 남아 있다 그래도 아주 근근히 거의 다 이렇게, 그 촛불이 거의 다 달아졌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요 중간에는요, 불이 확 올라가 있었다니까. 특히 우리 이규재 성도님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했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북의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갖고, 촌농도 얼마 안 남아있고, 요 끝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네. 형국으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이규재 성도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지금, 정선아 성도 빼고는 다 그래. 자, 돈을 버는 능력에 내 노동력을 통하는데, 이 노동력도 이 지적 노동력이 있어요. 지적 노동력.
그리고 이 지적 노동력 속에 또 내 어떤 기술도 이렇게 포함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게 시대, 나이, 이 어떤 그 유행, 패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이것이 서서히 지나갔다 지나가지 않았다? 지나갈라 그래요. 지나가고 끝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씨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이거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제가 생각했냐면 태안에 가서 내가 저 유배 생활 3년 했다래요. 3년 동안 유배 생활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이렇게 고심하고 축적하고 있잖아요. 일 끝나면요. 여기는 일 끝나면 힘들어서 자요. 나는 있잖아요. 거 있잖아. 26만 평 있잖아. 국립공원에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거 다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때. 그러니까 엄청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요게 1번인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는 돈을 벌기는 벌었어. 돈을 두 번째는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 언제까지? 지금까지 몰랐다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깨우쳤어, 제가. 돈을 모으는 방법.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돈을 사용하는 방법.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구체화해 놓지 않으면 돈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저 편집장 살고 있는, 뭐라 그러지? 풍림 아파트가 있잖아요. 9천만 원 있어요. 9천만 원. 32평짜리. 9천만 원인데. 몇 년도예요? 몇 년도는 얘기하지 마. 20만 한 30년 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9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가? 거기에 집이? 4억이라고 쳐. 9천만 원이었어. 근데 그거요, 바로 살 수 있었어. 근데, 그걸 뭐로 사?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벌리든지 해야지. 근데 일단 그걸 하나 사놓고 봐야 되는데, 장사를 한다, 뭘 벌린다 하니까, 이게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더라고. 그때 그거 사놓고 내버려뒀으면 내가 자가주택 지금 4억짜리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중간에 또 몇 번 그랬어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냥 사업을 벌리는 쪽에만 막 그냥 1등 해가지고, 다 버는 것들을 까먹고 소진하고 없어져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학습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지금도 전혀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이게 돈을 버는 것은 몇 년 사이에 또 확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 그러면 모으는 방법에서도 이게 뭔가 핸디캡이 있었고, 돈을 버는 방법에서는 그런 대로 노동력이든 뭐 이걸 하고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유지하는데 모으는 방법에서 뭐가 이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돈을 쓰는 방법은 이건 돈이 있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을 이렇게 어디서 세이브가 되잖아요. 나 이제 월급 생활을 하니까 월급을 받고 세이브를 하면은 일체 지출을 안 해요. 내가 사용하는 거 말고는 일체, 소위 말해서 소모적이지 않아. 이게 어느 정도 있잖아. 이걸 수각이론이라 그래. 별걸 다 얘기하네. 절에 가면 있잖아요. 절에 가면 큰 이렇게 물 항아리 같이 생긴 화학독 같이 생긴 돌이 이만하게 있습니다. 절에 가면 있죠. 그 절에 가면 그거 못 보셨어요? 있어요. 가운데. 그죠? 꽃 집어넣고 그거 있죠. 그게 왜 있다고 봐요? 그게 보통 경관을 이렇게 뭐 위에서 그게 있어요? 아니요. 화재가 나면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급하게 화재가 나면 절이 무슨 뭐 수도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걸 양동이로 퍼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비상 그 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있잖아. 그게 수각이라 그래. 거기가 가득 찰 때까지 놔뒀다가 이게 가득 차게 되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다르륵 와가지고 조그마한 또 수각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가 이제 물 내리는 길이 이렇게 대롱으로 해가지고 요 개울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 여기가 바가지가 이렇게 있어.
물을 떠먹어. 맞죠? 네. 요게 수각이론이요. 떠먹는다. 물을 떠먹는데 요거는 아무리 퍼가도 여기서 흘러나오니까 요게 고갈이 돼요, 안 돼요? 요 고갈이 안 돼요. 이게 고갈이 안 되려면 여기가 가득 차 있어야 돼. 이해되죠? 네. 불을 끄는 용도도 되지만은 실제 돈을 모으는 용도도 있잖아요. 여기를 일단 가득 채우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거야. 내 앞가림을 먼저 하고 남을 돌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또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 거부터 퍼서 다 써버려. 여기 거부터. 근데 여기는 내려가 안 내려가? 여기는 아예 말라 있어. 여기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말라 있지. 그래서 돈의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야. 그 지금 있잖아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 여기가 꽉 찰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요. 우리는 저기 뭐야 젊었을 때 전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니까. 벌어가지고 여기가 반도 차기 전에 다 퍼서 써버렸다니까. 교회에다가 차기 전에 다 이제 여기서 차기 전에 써버리니까, 그죠? 차기 전에 써버리니까 이 수각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찬다는 거죠. 이게 찰 때까지 있잖아요. 부자들은 전부 다 이걸 찰 때까지 독해요. 엄청나게 독해. 우리 못 독해서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냐, 독해지 못해서 여기에 물이 차질 않아. 들어올 때부터 이미 쓸 곳을 정해놔서 퍼낼 것부터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짜고 안 짜고 가나 경제관념 자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가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걸 요렇게 적용하되 모으는 방법도 오고, 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진짜 생태계에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은 나는 거예요. 나고 난 뒤에 여기에 담아놨다가 점진적으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이제 토큰 판매하면 배당이 나오거든요. 배당이 나오는 걸 가지고 더 계속 사서 모아가지고 그 수각에 꽉 찰 때까지 모아놓고 그 뒤에 흘러나오는 것은 그냥 막 얼마든지 퍼서 먹어도 되고 써도 되고 하는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20년 30년 더 살아요. 지금 왜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요 안 돌아가신다니까. 나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5자나 6자나 7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있잖아요. 아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 있을 때까지 지금 20년 30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게 저 모임도 영적인 의지도 서로 교감을 하지만 육적인 것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납시다. 이것도 뭐 거의 다 오래간